이번 강의는 힙정렬입니다. 자, 먼저 힙정렬 개요 설명합니다. 힙정렬은 당연하게 자료구조 힙을 이용합니다. 그 정렬 과정은 첫 번째, 먼저 정렬 대상 자료를 완전 이진 트리로 만듭니다. 왜 완전 이진 트리로 만들까요? 힙 구조가 완전 이진 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이진 트리 형태를 무엇으로 바꾸느냐? 초기 힙 상태로 바꿉니다. 그리고 초기 힙 구조에서 정렬을 수행한다.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힙 정렬 방법에서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이 있는데, 오름차순 정렬은 최대 힙을 이용하면 되고, 내림차순 정렬은 최소 힙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책이라든지 질문, 인터넷 등의 힙 정렬 방법에서 지금 설명한 것과 반대로 이 오른차순 정렬을 최소 힙으로 하고 내림차순 정렬을 최대 힙으로 설명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틀렸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데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아무튼 문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고 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힙정렬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질문이 있고 또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니까 제가 시간이 없지만 할 수 없이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힙을 이용하여 오름차순 정렬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화면에 주어진 데이터 23514를 오름차순 정렬, 힙 정렬 과정 살펴봅니다. 먼저 정렬 대상 자료를 완전 이진 트리로 구성을 합니다. 왜 완전 이진 트리로 구성해야 될까요? 자료 구조 힙이 바로 완전 이진 트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래쪽에 주어진 자료를 완전 이진 트리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이진 트리 형태를 최대 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대 힙은 뭘까요? 자식보다 부모 값이 크거나 같습니다. 먼저 완전 이진 트리 구조에서 여기 3하고 4를 비교합니다. 부모 값이 커야 하니까 이 3과 4는 교환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교환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부모 값이 커야 하니까 이 영역을 살펴봅니다. 루터 값이 2죠. 그러면 부모 값이 커야 되는데 작죠. 해서 무엇하고 5하고 2를 교환하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5하고 2를 교환하였습니다. 자, 이 형태가 뭐냐 하면은 초기 힙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힙 정렬이 출제되면은 과거에는 이 내용이 정말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힙 정렬이 많이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이 내용이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정렬 대상 자료를 처음에 완전 이진 트리로 만들고 정렬 수행하기 전에 완전 이진 트리 형태의 자료를 무엇으로 초기 힙 상태, 최대 힙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할 게 있습니다. 완전 이진 트리 이 형태를 초기 힙으로 바꾸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지 않고 다르게 초기 힙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봅니다. 초기 힙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료가 입력되면서 적시적시 힙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자료 2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3이 들어오죠. 그럼 3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 힙은 부모 값이 커야 하죠. 해서 이 3하고 2를 교환하는 것이죠. 교환된 결과가 아래쪽에 이 부분이고, 자, 이 교환된 상태는 최대 힙 조건을 만족하죠. 자, 이 상태에서 5가 들어왔습니다. 자, 5가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최대 힙 요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하고 5를 교환해야 되겠죠. 아래쪽에 3하고 5를 교환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1이 들어오고, 자, 1이 들어왔을 때는 교환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4가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대 힙 요건에 만족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하고 4를 교환해야 되겠죠. 자, 이 교환된 결과 아래쪽입니다. 역시 이렇게 교환하면서 최대 힙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초기 힙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힙 정렬에서 정렬 대상 자료를 완전 이진트리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초기 힙, 최대 힙 상태로 바꾸는데 최종적으로 초기 힙, 최대 힙 구조로 바꾸는 방법은 처음 설명한 이 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설명한 이 과정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출제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에 출제되면 이 두 가지 다를 해보아야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된 대부분의 문제는 처음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번째 설명한 이 내용으로 출제된 거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두 번째 설명된 이 내용도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힙 정렬에서 초기 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선적으로 처음 제가 설명한 1번 이 내용부터 해보는 거죠. 만약 1번 내용부터 해보고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2번처럼 해봅니다. 해서 답을 2번 해본 이 결과를 답으로 하면 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힙 정렬에서 오름차순 정렬하는데 정렬 대상 자료를 무엇으로? 초기 힙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초기 힙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본격적으로 정렬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합니다. 자, 힙 정렬 진행 과정 앞에서 설명한 것 이어서 정리합니다. 본격적인 힙 정렬은 초기 힙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초기 힙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제가 가끔 질문이 있어서 강조합니다. 자,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트리 형태의 초기 힙이 주기억장치 램에 저장될까요? 당연 아니죠. 그러면 주기억장치 램에는 초기 힙은 어떻게 저장될까요? 바로 오른쪽에 실제 메모리 모습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초기 힙은 실제 메모리에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1차원 배열 구조인 54213 이 형태로 저장된다.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르면 힙 정렬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된다 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5하고 마지막 3을 교환합니다. 왜 이렇게 루트 5하고 마지막 3을 교환하느냐? 바로 힙 정렬의 핵심입니다. 최대 힙은 항상 루트 값이 가장 크죠. 해서 가장 큰 값 루트하고 이 마지막에 있는 값을 교환합니다. 아래쪽에 교환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교환되고 나면 실제 메모리 모습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위에 있는 이 메모리 모습이 아래처럼 변하였습니다. 이 변한 결과를 보면은 3이 앞으로 가고 가장 큰 값 5가 뒤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하느냐? 힙 구조로 변경을 합니다. 힙 구조로 변경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3이 루트로 갔기 때문에 3을 기준으로 좌우측을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3보다 큰 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거죠. 큰 값 무엇이 있습니까? 4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값이 커야 되니까 4하고 3을 교환하면 되겠죠. 바로 이 교환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할 것은 정렬 과정에서 가장 큰 값 5가 이렇게 뒤로 이동되었죠. 여기 사각형으로 그렸습니다. 이거는 다시 식 구조로 변경할 때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시 식 구조로 변경한 상태가 아래 그림입니다. 그러면 역시 루트 4가 나머지 값 중에서는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장 큰 값하고 무엇을 교환하느냐? 1을 교환합니다. 교환된 결과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루트 4하고 마지막 1을 교차했습니다. 교차한 결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봅니다. 교차하였을 때는 이 4를 제가 사각형으로 했죠. 이거는 다시 식 구조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체한 상태의 메모리 구조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4가 가장 큰 값이었죠. 이게 바로 뒤로 이동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4하고 5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식 구조로 변경합니다. 식 구조로 변경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3이 루트에 가겠죠, 당연하게.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트 3하고 무엇을 2를 교체를 합니다. 그 교체한 결과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그 힙 구조로 변경할 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해서 3은 다시 사각형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 모습의 주기억장치 랭 구조입니다. 오른쪽이.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3이 이제 뒤로 빠져나와서 3, 4, 5 이렇게 정렬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였다면 힙 정렬은 다 이해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는 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트리 구조 모습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힙 구조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는 교체할 것이 없습니다. 정렬 과정에서 힙 구조로 변경할 때 반드시 교체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부모 값이 자식 값보다 크거나 같은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체할 것이 없을 수도 있죠. 해서 지금이 이 상태입니다. 역시 남아있는 데이터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교체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트 2하고 1을 교환하는 것이죠. 자, 교환된 결과가 아래쪽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환했을 때는 항상 어떻게 사각형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한 결과를 메모리 구조로 보면 아래쪽 내용과 같습니다. 자, 이 경우가 어떤 상태일까요? 정렬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지금까지가 바로 힙 정렬, 오른차선 최대 힙을 이용해서 정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지 않으면 앞에서 지금까지 다시 한번 더 보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힙 정렬을 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힙 정렬은 제자리 정렬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에서 힙 정렬 과정에서 추가로 많은 기억 공간이 필요하였습니까? 추가로 많은 기억 공간이 필요한 건 없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 왼쪽으로 옵니다. 이 그림에서 아래쪽 그림 이렇게 정렬되는데 추가로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하였을까요? 데이터 교환에 따른 기억 장소 딱 하나만 필요하였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른쪽을 봅니다. 힙 정렬은 고정된 크기의 기억 공간 비고 1만큼 추가 공간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 공간 하나만 더 필요합니다. 아주 적은 기억 공간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제자리 정렬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힙 정렬은 제자리 정렬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힙 정렬 연산 시간은 비고 n 로그 2n입니다. 힙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균형 트리에 속하는 거죠. 해서 그 평균 최합 그 연산 시간은 모두 n 로그 2n이 되고, 그리고 힙 정렬은 불안정한 정렬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 힙을 이용하여 내림차순 힙 정렬을 해봅니다. 데이터는 앞에서 이용한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주어진 데이터를 내림차순 정렬하는데 먼저 초기 힙을 만들어야 합니다. 초기 힙을 만드는 것은 앞에서 최대 힙을 이용하여 오름차순 정렬하는 것과 그 과정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먼저 완전 이진 트리로 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 이진 트리로 구성하고 이것을 무엇으로? 최대 힙으로 변경합니다. 그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초기 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정렬은 초기 힙 상태에서 정렬을 합니다. 뒤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초기 힙 상태에서 어떻게 내림차순 정렬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자, 화면에 초기 힙 상태입니다. 최대 힙이므로 루트 값 5가 가장 큰 값이죠. 내림차순 정렬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값 루트 5부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실제 메모리 모습을 봅니다. 5가 가장 큰 값입니다. 이 5를 출력을 하는 것이죠. 아래쪽 내용을 봅니다. 가장 큰 값 루트 5를 출력합니다. 그럼 출력을 하는데 어디로 출력해야 할까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출력해야 할 장소가 필요하겠죠. 해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출력할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내용이 아래쪽에 제가 여기 출력 공간을 걸어 두었습니다. 원래 기억 공간이 있고 출력할 추가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추가 공간을 마련하고
루터가 5를 이렇게 출력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봅니다. 트리 구조에서 루터 5를 출력하였기에 이 루터 값은 비어 있습니다. 루터 값이 비어 있으니까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가장 끝에 있는 이 3을 어떻게 하느냐? 루터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 루터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이동된 상태의 메모리 구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힙 구조로 변경을 합니다. 자, 힙 구조로 변경하면은 나머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4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루트로 이렇게 이동되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쪽을 봅니다. 루트 값이 가장 크니까 가장 큰 값 루트 4를 다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은 앞에서 추가 공간 마련해 둔 곳으로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4를 출력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루트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느냐? 가장 끝에 있는 1을 어디야? 다시 루트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식 구조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3이 루트 값으로 같습니다. 가장 큰 값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어떻게 최대 힙을 이용하여 내림차순 정렬하는지 그 과정을 감 잡았을 것입니다. 자, 뒤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것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은 최대 힙 구조로 바꾼 것까지입니다. 이렇게 최대 힙 구조로 바꾸면 루트 3이 가장 큰 값이죠. 루트 값 가장 큰 값 3을 다시 추가 공간에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림차순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트 3을 출력하고 나면 루트가 다시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를 다시 루트로 이동시키죠.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힙 구조로 변경해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교체할 건 없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죠. 힙 구조로 바꿀 때 반드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루트 2가 가장 큰 값입니다. 그러면 이 2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추가 공간에 출력하면 되겠죠. 오른쪽 봅니다. 자, 이렇게 2를 다시 추가 공간에 출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역시 어떻게 루트가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1을 어디로? 다시 루트로 이동시키죠. 뭐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 남은 1을 어디로 출력하면 될까요? 추가 공간에 이렇게 출력하면은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요? 정렬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면서 느낀 게 없습니까? 추가 공간이 필요하였다라는 것 아닌가요? 이해되고 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힙 정렬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질문을 많이 받은 내용입니다. 먼저 왼쪽을 봅니다. 힙 정렬에서 오른차순 정렬하기 위해서는 최대 힙을 이용하면 되고 내림차순 정렬하기 위해서는 최소 힙을 이용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용하면은 제자리 정렬이 가능하다. 제자리 정렬이 가능하다는 건 뭘까요? 정렬하는데 정렬할 데이터 말고 추가 기억 공간은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기억 공간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른쪽 봅니다. 거꾸로 오른차순 정렬할 때 최소 힙, 내림차순 정렬할 때 최대 힙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추가 기억 공간이 필요하였죠. 추가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뭘까요? 제자리 정렬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렬하는데 추가 기억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추가 기억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추가로 많은 기억 공간이 필요한 것은 나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추가로 많은 기억 공간을 필요해서 힙 정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힙 정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추가로 많은 기억 공간이 필요한데 이렇게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참 사람 한 장을 노릇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힙 정렬 나왔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힙 정렬이 아닌데 이런 내용이 그 인터넷 예를 들어 뭐 옛날에 보면 그 뭐 이키백화입니까?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이제 수정이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한테 많은 질문, 제가 강의하니까 인터넷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 블로그 등에 정상적으로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교수를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교수 일하고 있는 분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를 욕할 필요는 없겠죠. 전산공무원 시험 출제한 사람 교수 맞겠죠? 교수 중에는 무늬만 교수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수 중에 정말로 존경하고 싶은 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수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교수인지 교수 아닌지, 교수라 그러면은 이렇게 출제하면 될까요? 전산공무원 시험 출제하면서 그 알고리즘을 한번 돌려보지도 않고 그냥 시험에 출제하였습니까? 아무튼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출제가 전산공무원 시험에서 알고리즘 제시도 않고 지멋대로 이렇게 출제하는 게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도 쓸데없는 것을 더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막 답답하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등등입니다.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0정렬이었습니다.